특히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비상도민회의, 환경운동위나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동참해주시는 모든 제주도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섬에 왜 2개의 공항을 만드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들 반대하던데 왜 그 공항을 하려느냐.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제가 그랬죠. 이게 원래 90년대부터 제주도민들이 원하던 건데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제주도민분들이 수요가 계속 는다는 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4천만 명 이상이 앞으로 55년에 이용하는 걸로서 나와서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다. 근데 현재 공항이 기상이라든가 공항 시설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 공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제 아는 지인분이 그러면 그냥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쓰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기존 공항 확장은 여러 가지를 꼼쳐봤는데 우리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공항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좀 현재 사람들로만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 않느냐. 나도 제주도에 가봤을 때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건 싫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항공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내국인들입니다. 우리 육지에서 가시는 분들, 제주도민분들. 그래서 저희가 임으로 그분들을 못 가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 부담금 같은 거 통해서 또 통제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걸로 미미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공항 했을 때 과연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그래서 지금은 원래 남북 활주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더 도심화되고 또 바깥쪽에 해안가다 보니까 늘리지 못해서 동서 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근데 제주도는 태풍도 많이 불고 윈드시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맞바람을 받고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항은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가 돼 있어서 더 안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공항이 생기면 아무래도 지연율이 줄 거다. 30분 동안 이상 지연되면 지연율이라는데 그게 한 14%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4.6%만 돼도 지연이 너무 심하다라고 개선하려 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심한 적이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반대를 하지? 이게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제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는 환경 가치와 또 안전 가치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이런 가치들의 충돌로 인해서 또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간단히 오늘 토론할 4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요입니다. 수요는 어떤 지역에서는 저희는 전국에 15개 공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너무 과다한 수요를 예측했다. 어떤 지역은 너무 과소 수요를 예측했다. 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30년 후에 장기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는 방법론이나 입력 변수, 또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전망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더라도 4천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수요적 방법이 불확실성이 큰데 어떻게 4천만 원이라고 확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물론 수요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일도 모르겠는데 개항 후에 30년, 그럼 거의 35, 6년 후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실적치 같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온 거고 최근에 예타, 사타, 예타 기본계획 등 다양한 조사에서 최소 4천만 이상은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고령화 같은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40%까지 는다는데 이런 말씀도 하셔서 사실 저희가 과거에 한 20년 걸 봤어요. 2000년 초부터 2020년 사이까지. 그랬더니 고령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제주 수요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환경 수용력으로 가보면 이제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로 너무 이렇게 많고 교통 정체도 심하고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환경 수용력을 이런 수요일치기나 이렇게 반영을 하고 싶은데 지난 90년대부터 이거에 대한 방법론을 찾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도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성과 지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도 좀 뭐 관광공사가 발표해놓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되 오히려 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 제고 방안이나 상생 방안 쪽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상생 방안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주도하고는 협력을 해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을 2055년까지 충분히 예를 들어 생활인구가 한 96만이라 그러면 한 125만 내지 129만까지 확충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보자.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생활 SOC, 노후 SOC 같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쓰레기든 방법이든 다양한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건물이나 수송이나 폐기물, 농축산 다양한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환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토부가 동굴 조사를 소홀히 했다, 숨골 조사를 소홀히 했다, 조류도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 저희도 한계는 있습니다. 동굴 조사는 저희가 지구물리 탐사도 했고 시추 조사도 했고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희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저희들도 완벽한 조사를 했다고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타, 예타, 기본계획 또 기본 시시설계를 가면서 이렇게 더 상세한 조사를 하도록 지금 저희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숨골이나 동굴에 대해서 열화상 촬영, 그 다음에 라이더 측량, 그리고 또 현지 조사, 그리고 어떤 영암 흐름검에 관한 어떤 지형도 등을 각 전문가들,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류도 저희가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가지고 위험성을 판단해 봤더니 위험성이 없는 걸로,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 얘기한 캐나다 모델도 한번 적용해 봤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동성 분석 조사를 하자고 해서 그걸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이동성 분석을 할 건데 하돌이나 있는 새들이 주로 서식지와 너비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m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행기까지는 큰 영향 없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음이나 다양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소음 비행기를 한다라든가 이 소음을 줄이려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숨골 같은 경우는 결국 숨골을 많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동굴과 연계된 숨골은 8개 찾아냈지만 실제 다양한 어떤 튜뮬러스나 이런 것들 합치면 148개를 저희가 찾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열화상 촬영과 라이더 측량에서 한 150개도 찾은 게 있고요.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수 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하에 오염물질이 내려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민들 민원이 안색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설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주민 수용성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우리 헌법 1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국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이행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과 생명,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을 둬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진할 때 다소 여기 계신 도민분들의 잣대로 보실 때는 부족하시겠지만 사타 때도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현재도 환경수용력 제고라든가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번 코로나도 겪으셨겠지만 재해, 재난, 다양한 상황들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공항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요만이 아니라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